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9일 수요일 아침 9시 43분입니다. 어젯밤에도 미국은 금리 급등 이슈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이제 폭락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오래간만에 시원하게 빠졌어요. 대응은 추격보다는 여전히 어떤 그 반등을 기다리고 좀 느긋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는 나 아직 숏을 못 샀는데 뭐 대박이 터지면 어떡하지? 나 아직 안 샀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뭐 나는 그 가격이 오지 않으면 안 사라고 하면서 약간 배짱을 튕기는 이런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미국장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겹쳐서 그렇겠죠. 하나는 9월 22일 날 있었던 FOMC에서 긴축적인 어떤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금리가 오른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이슈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그런 이야기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거고. 아무튼 두 번째 이유는 또 그걸 겁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국채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 디폴트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내려갈 수가 있겠냐고요. 하여튼 긴축 우려와 미국 정부의 어떤 그 디폴트 우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금리가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점이 특히 나스닥을 더욱더 못 살게 괴롭히고 있죠. 이런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뉴스 같은 건 없었다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뭐 맨날 우리가 가지고 노는 그런 이슈들, 헝다, 뭐 부채 한도 협상, 뭐 FOMC 이런 이슈들에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슈들밖에 없었고 뭐 딱히 뭐 새로 나온 이슈, 악재 이런 건 없었다고 봅니다. 어젯밤에도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하긴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려면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죠. 제 생각엔 정치적인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기가 양적 완화를 전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한 중앙은행장인데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났습니다 라고 하면 결국 자기 깎아먹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는 못 할 거고 중요하지 않은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 뭐 책임을 회피한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뭐 틀린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이제 쉽게 말해 변죽을 두드린 겁니다. 그 사태의 핵심을 지적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물론 공급 병목 현상도 일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겠죠. 뭐 완화되려면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 더욱더 좋겠죠. 그죠?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 지금 그 부채 한도 협상하고 헝다 이슈가 하나씩 나왔는데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부채 한도 유예안이 어젯밤에 부결이 됐다고 합니다. 상원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라도 금리가 더욱더 치솟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 기사가 내용 괜찮아서 같이 볼 건데요. 여기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12월 16일까지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이 부결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원은 어쩌고저쩌고 반대 50표로 이 법안을 부결시켰다라고 되어 있고요.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공화당 전원이 반대를 했다고 해요. 이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보시면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당장 셧다운이 불가피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일단 저런 게 하나가 부결이 됐으니까 조금 더 디폴트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디폴트가 된다라고 해서 뭐 저는 그렇게 큰 우려를 하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네들끼리 제살 깎아먹기거든요.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정치 이슈에 불과하다고 봐요. 진짜 그전에 생각해보면 민주당하고 공화당 둘 다 미국 사람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잖아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앉아서 그 의회를 하는 건 아니고 뭐 외국 사람들이 앉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움직일 거예요. 이 정부가 디폴트 난 상태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욕은 자기네들 민주당하고 공화당 자기네들이 먹게 돼 있거든요. 다음번 선거에서 안 좋겠죠. 디폴트가 설사 나더라도 별로 그렇게 저는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영향은 좀 클 수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이제 경제가 약간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계속 전염병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평상시보다는 조금 좀 영향이 좀 크겠죠. 정부가 계속 돈을 써줘야지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됐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은 좀 치명적이긴 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미 금리라든가 주식시장의 금리의 급등, 뭐 달러의 급등, 또 주식시장의 폭락 등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서 설마 디폴트가 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어쩌면 시장에 반영된 이슈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일단 드렸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숏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 부채 한도 유예, 뭐 부채 한도와 관련된 이슈는 이제 그만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적당히 하고 이제 우린 좀 본격적으로 뭐 긴축과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부채가 어쩌고 저쩌고 돼서 뭐 주식시장이 흔들린다. 숏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아마 좀 더 좋은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뭐 일단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일단 뭐 말없이 지켜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를 전 개인적으로 이건 지나가는 이슈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너무 많이 해먹으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이제 헝다 관련된 뉴스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언제였죠? 오늘이네요. 오늘 29일. 오늘 이제 또 어떤 채권 만기가 하나 돌아왔다고 합니다. 헝다가요. 그래서 이자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가 중요한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헝다 관련된 내용은 이게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 갔더라? 요 뉴스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헝다 관련된 소식은 헝다그룹 대주주가 자기네 지분 20%를 선전 지방정부 국자위 소속 회사에 매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슬슬 이거 공기업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슬슬 국유화 시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대주주가 하여튼 국가 소속의 그런 회사에다가 그 주식을 매각을 했다고 하니까, 지분을 매각했다고 하니까, 그죠? 뭔가 정부 쪽에서 이제 나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눈에 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정부 차원의 개입이죠. 그죠? 이런 거 아실 수가 있겠고, 추가 리스크 확산 방지하겠다는 거고, 또 그리고 어쨌든 지방정부 돈을 활용해서 회사를 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시간 벌면서 자구책 마련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게 더 중요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이자 지급일인데 오늘 이자를 낼 수 있냐 없냐, 제 생각에 이거는 이제 약간 좀 관심 바뀔 것 같아요. 아무튼 지분을 매각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유화의 절차로 결국 가지 않겠냐. 이 국유화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좀 헝다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많이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슈들을 좀 이제 미국 주식시장 살펴보기 전에 살펴봤고, 이제 시장 내용 살펴볼 건데요. 참고로 한국 시장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직 400 안 깬 거예요. 그죠? 아직 400 안 깼어요. 400 깬 거 확인하고 나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400 안 깼어요. 요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고, 한국 시장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젯밤 미국 같은 경우는 개파락 출발해서 이 갭을 큰 폭의 개파락 출발해서 하루 종일 회복 못하고 장중에 더 빠지면서 시원하게 변동성이 확대가 됐죠. 이쯤에서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의 좀 큰 그림을 한번 좀 살펴는 좀 볼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S&P입니다. S&P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점 하나, 여기 고점 하나, 여기 고점 하나에서 어쩌면 뭐 3산, 그죠? 3중 고점형이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자리는 어딜까요? 대략적으로 이 자리를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여기 지난번에 한 3거래일 동안 고점을 확인했던 이 자리, 이 자리를 넘어섬에 따라서 새로운 랠리가 시작됐고, 근데 지금 새로운 랠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의 고점 확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 자리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큰 상승 추세는 일단 한번 좀 멈추거나 끝났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가 붕괴됐다면 뭐 단기 하락 추세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센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단기라는 표현을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중기 하락 추세나 그냥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제 이 라인이 붕괴됐다는 거에 의미가 크긴 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붕괴됐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좀 크긴 클 것 같은데요. 뭐겠어요? 어쨌든 앞으로도 뭐 나는 미국장 숏을 아직 덜 했다 하시는 분들,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어쨌든 뭔가 매집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하실 분들은 이 라인 다시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아무튼 이 라인까지 반등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라인까지 올라오는 건 인정. 이거 이상으로 올라오는 건 솔직히 그런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실 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요 라인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라인 위로 올라오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걸 겁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앞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아래로 흘러내리는 게 숏을 보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라인 붕괴됨으로 인해서 일단 뭐 3중 고점형은 완성이 됐다라고 일단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회복하면 3중 고점형에 대해서 또 의문을 좀 가져봐야겠죠. 아무튼 지금 현재 그림에선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어제 개파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뭐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이렇게 좀 급락하는 거라 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좀 어쨌든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지만은 않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이 자리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자리가. 네. 이 자리가 어떠냐면은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한 착 함으로 인해서 이 위쪽으로 시세가 시작되긴 된 거거든요. 이 자리를 기준으로 볼 건데 얘도 지금 이제 뭐 S&P처럼 보면 뾰족뾰족한 고점형은 아닌데 일단 저항 한 뭉태기, 저항 두 뭉태기, 또 저항 세 뭉태기 해서 얘도 어쨌든 3번 정도 어떤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했는데 넘어갔는데 실패했다. 3중 고점형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추세선이 될 겁니다. 방금 S&P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리예요. 이 자리가 깨져버리면은 뭐 일단 상승 추세는 뭐 일단 끝난 것으로 일단 보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것도 똑같아요. 이 라인 넘어가면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라인 기준으로 해서 뭐 반등시 매도 전략을 펼치는 게 어쨌든 제 입장에선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중요한 자리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 자리가 중요하다. 앞으로 이 자리 넘는지 안 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솔직히 좀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방금 전에 S&P나 나스닥이나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저런 라인들을 미국이잖아요. 쉽게 그렇게 숏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거 아마 위쪽으로 한 번씩 넘기면서 또 이거 사람들 또 뒤통수 끌게 만들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죠?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저점을 명확하게 낮췄기 때문에 일단 뭐 하락엔자로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점들 추격보다는요 어쨌든 그 반등을 활용한 뭐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좀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저 위에서 잡고 그리고 반등시 매도란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 아직 이거 내가 너무 숏을 인버스를 너무 내가 늦게 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크게 보면은요, 아직 이제 시동에 걸리냐 마냐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사실 전혀 마음이 급할 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아니면 뭐 이미 뭐 7월부터 뭐 그렇게 숏을 잡았던,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인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좀 굉장히 좀 이제 특수한 케이스인 거고, 사실 이제 일반적인 그냥 이제 그냥 일반적인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저같이 극단적인 의견 말고 그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지금에서야 숏을 생각해도 전혀 이게 이상하거나 늦은 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되게 깨어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몇 년째 그렇잖아요. 몇 년째 뭐 하락만 하면은 매수래매요. 뭐 몇 년째 뭐 빠지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 몇 년째 뭐 주식시장 조금 빠졌다, 거기서 주식을 잡으면 무조건 먹었잖아요. 다들 이제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때인데, 그런 생각에 같이 동조되지 않고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숏을 생각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빠를 수 있다고요. 아무튼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천천히 앞으로도 이 골 때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더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을 좀 살펴봤고요. 하여튼 변동성들이 막 치솟고 있습니다. 이대로 쉽게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일단 시세가 좀 빵빵 터지고 있긴 하고요. 분명히 이번에는 저 위에까지 한번
뭐 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40대 50대 정도까지는 한 번쯤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요.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뭐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차분히 지켜볼게요. 우상향하긴 우상향하는데 이게 이 매일매일 너무 들었다 놨다가 심하다 보니까 솔직히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 매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여튼 타이밍 잡아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런 건 타이밍 잘 잡았으면 맨날 저걸 하고 있겠지, 그죠? 아무튼간 뭐 지금 일단 뭐 모습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UVXY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보자면 일단 20.5나 20.7 정도 부근에서 일단 어느 정도 뭐 지지력을 일단 만들어 놓은 상황이긴 해요. 이거 딛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얘가 속 시원하게 바로 이렇게 위로 가줄지 아니면 또 다시 20부근까지 눌렸다 갈지 어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런 하락 숏 포지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추격은 좀 자제하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 변동성 지수도 뭐 신나게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이상한 거 없어요. 일단 뭐 하여튼 어제 움직임이 좀 과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뭐 그만큼 강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만큼 지금 이슈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긴축, 그죠?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긴축이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다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작용 세게 밀면 반작용도 세게 올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지난 1년 1년 반간의 상승이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로 가장 강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엄청난 스피드와 폭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작용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건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좀 드렸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평상시의 관점으로 야 이거는 조금 좀 단기낙폭 과대다 이런 생각하면은 좀 그죠, 아무튼 놓칠 수도 있는 점들이 있다는 거. 아무튼 뭐 그런 와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짱은 튕겨야 될 것 같아요. 난 이 가격이 아니면 안 사라고 하면서 배짱 튕기는 건 어쨌든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투자자로서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이게 아니더라도 돈 벌 거 많아. 난 무조건 이 가격이 아니면 안 살 거야 라고 하고 배짱 튕기는 거. 물론 이제 거기서 약간 이제 개개인의 실력이 갈라질 수가 있겠죠. 그 가격을 얼마로 잡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자,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는 했으니까 그만하고, 아무튼 금리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요즘 시장이 좀 비정상적이다라는 그런 가정을 깔고 보면은 사실 뭐 딱 이상할 건 없는데, 아무튼 평상시의 관점에 비교하면은 조금 좀 과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냥 봐줄만 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 지난번에 올랐던 폭을 생각하면은 이게 사실 그렇게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채권시장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에 엄청나게 강하게 베팅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옛날 사례를 보면 이 구간을 보면요, 지금 이 구간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똑같이 이렇게 갈 거냐 그건 알 수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 저항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속도가 좀 가파르긴 가파른데 옛날의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뭐 인정이 되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고 있고 이슈가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주고 있긴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속도는 좀 느린 편은 아닙니다. 분명히 좀 가파르긴 가파르네요. 이런 점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금리 잘 봐야 되겠죠. 예. 아직까지 뭐 꺾인다 이런 신호는 없고요. 뭐 중요한 저항은 글쎄요, 뭐 거의 뭐 전고점 부근이나 아니면은 여기, 지금 마침 오늘 딱 중요한 저항 자리에 도달하긴 했네요. 그죠? 대략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여기 1.555 뭐 대략적으로 이 부근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부근에서 버벅버벅 했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오늘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저항에 일단 1단계로 마주쳤다라는 거. 그 다음번 저항은 대략적으로 뭐 전고점 1.7대겠죠? 예.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항에 터치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런 것들 정도 체크를 좀 했고, 이 국제유가 어젯밤에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긴 드렸는데 딱 그런 변곡 자리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숏배팅,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쉬었다가 다시 급등을 할지 아니면 추세가 꺾일지 알 수는 없는 자리인데, 어쨌든 전고점 부근까지 일본, 중국 증시처럼 폭등을 했으니까 한번 뭐 질러는 볼 수 있는 자리, 숏 포지션 해볼 수 있는 자리란 이야기는 드렸고요. 하여튼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요.
일단 그리고 그 오늘 종가까지 한국장 이야기인데 오늘 종가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은 나 자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미리 막 사면 되겠죠. 자신 있고 그러신 분들은 저 위에서부터 이미 뭐 신나게 사갖고 들고 있으실 텐데 하여튼 뭐 자신이 없다 나는 아직도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겠다라는 관점이라면은 어쨌든 오늘 종가까지 확인하고 좀 400을 좀 충분히 좀 붕괴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399.4, 뭐 399.5 이런데 이 정도로 400이란 자리는 워낙 두꺼운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붕괴시키는 것보다 이거 지금 약간 턱걸이 붕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살짝 붕괴 이런 느낌인데 왕창 붕괴를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왕창 붕괴를 좀 확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노려서 천천히 접근하는 게 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미국 시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이게 이제 뭐 시동을 거냐 마냐를 결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그런 단계라서요. 근데 하여튼 오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파락을 400까지 해가지고 이거 오늘 적당히 그래도 양봉 정도 마감하지 않겠냐, 뭐 급등은 아니더라도 양봉 정도로 뭐 최소한 양봉 정도는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좀 보긴 봤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은 2% 넘게 빠졌거든요. 근데 일단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 빠져서 출발했으니까 사실 뭐 시초가 한 방에다가 이 모든 갭을 다 반영한 건 모든 악재를 다 반영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장중에 좀 더 빠질 수 있긴 있을 텐데 근데 일단 400이란 중요한 자리에 일단 개파락 출발을 한 거라 갖고 글쎄요 뭐 세력들 마음대로죠. 세력들 마음대로 오늘 뭐 중국 헝다에 뭐 국유화 이슈 이런 거를 재료로 하면서 약간 양봉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저는 이 400이란 자리를 이렇게 깨는 거는 좀 별로 좀 신뢰도가 좀 낮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계속 차분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그죠? 반등심에도입니다. 반등심에도 이 추격보단 반등심에도 글쎄요 조금 전에 한번 윗꼬리를 좀 달고 올라왔었는데 저는 일단 뭐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하기 싫어서 저는 이제 매를 빨리 맞자라 싶어갖고 이 위에서 아예 그냥 숏을 붙잡고 가만히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더욱더 뭐 저 같은 경우는 할 일 없겠죠. 이미 뭐 미국 숏이고 한국 숏이고 이미 뭐 현금 다 소진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구경이나 해야 되겠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잘 올라가고 있고요. 뭐 더 이상 뭐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400 붕괴되는지 저는 오늘 이런 거나 좀 잘 지켜보고 그냥 뭐 가만히 있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